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시원한 방송, 팩트에 기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팩사이다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조사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핵사이다 진행자 임원조입니다. 시원하고 투명한 사이다만큼 국민 여러분의 막힌 소를 뻥 뚫어드리는 시원한 방송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청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유민주국민운동 최인식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인식 대표님은 여러분들 최근 태극기 부대로 통칭되는 애국운동 아시죠? 그 애국운동, 보수 정통 우파 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최인식 대표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2003년, 2004년 이 당시 시청 앞에서 10만, 20만, 30만이 모여서 정말 최초로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 운동의 세력들이 집회를 열게 되는데요. 그 집회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분이 바로 최인식 대표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 좀 기억나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대회 집회를 모두 제가 대표했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애국진영에서 한 집회 실무자로서 그때 당시에는 사무총장, 국민협의회 사무총장이었고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으로서 실무적 역량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애국운동, 보수진영의 우리 자유진영의 운동은 오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태극기 집회와는 성격이 많이 달랐죠. 우리도 그때 그 보수진영의 모든 애국운동의 상징물은 태극기로 하자 해서 2003년도부터 태극기를 채택한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탄핵 국면에 들어서 각종 태극기 집회가 있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분화된 현상인데. 그거 좀 이따가 다시 내용을 좀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요. 예. 그 당시 우리 최인식 대표님 그 애국보수 운동할 때 제가 뉴라이트 운동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그죠? 예. 그때는 뭐 소위 말하면 뉴라이트 운동이나 소위 애국보수 운동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저 열심히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 구성원들은 좀 다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느 특정 정파나 어떤 정당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이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목적이 함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로 싸울 수 있었고 함께 연대를 철저하게 잘 했었죠. 예. 그 돌이켜보면 한 20년 가까이요.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 자기 의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제가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 보면은 이 애국운동 내부에서 소위 보수우파 내부에서 서로 싸우면서 통합을 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탄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탄핵을 거치면서 결국 이 보수운동이 내부적으로 분열된 만큼 갈등이 심해져서 정말 대한민국과 이 보수우파 운동의 미래가 있느냐라는 말들이 많아서 오늘 주제를 저희가 2년 전의 사건입니다만 탄핵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 탄핵을 거치면서 느꼈던 소감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탄핵은 우리 운동을 하는 그 애국 시민운동 세력들이 그걸 탄핵을 책임지거나 탄핵을 깊숙이 내용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 탄핵은 우리 역사에서 여든 야든 어느 정파를 떠나서 참 불행한 일이었죠. 이 불행한 일을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우파 범자유진영이 사분오열돼서 이제 그동안 싸우던 이 종북 좌파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이 이제 완전히 우리 우파 내부에서 탄핵을 누가 했느냐 잘했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적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그런 아주 불행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점을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탄핵 문제를 제대로 짚고 예. 극복하지 않는다면 정말 분열을 극복하고 이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은 어렵다라는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겠죠? 네, 그 점도 뭐 당연한 말씀이시죠.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금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전당대회가 앞으로 놓여 있으면서 뭐 친박 비박 간의 어떤 그 싸움의 골이 깊어지고 그러면 다시금 또 탄핵을 또 누가 했느냐, 탄핵의 원죄는 누구냐, 더 나아가가지고는 헌재가 판결한 건데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그 탄핵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보수가 뭐 하나가 되는 길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뭐 상세한 내부적으로 그걸 평가하고 그럴 제가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제 개인의 견해로는 우리가 이 탄핵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불행한 없어야 될 일이 우리 역사에서 일어나고 말았는데 이걸 가지고 물론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되죠. 이미 밝혀졌죠. 우리가 법치국가입니다. 법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의 8대 0으로 만장일치한 데 대해서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난 이 결과에 대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결정된 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수파의 핵심 저희가 신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헌재가 인용을 했다는 것은 그저 헌법에 입각해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지 해결책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네. 우리는 이 탄핵의 아픔을 딛고 이 상처를 딛고 앞으로 미래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지혜를 모을 것인지를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그 소위 태극기 부대 소위 부대 일각에서 또는 친박의 또한 일각에서는 비박 쪽에 섰던 의원들과 또 그 세력들에게 그 탄핵의 책임을 그저 부과하면서 이게 좀 그 책임론이 지금 많이 또 부풀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죠. 탄핵에 대한 책임을 그것을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상에 그거는 정치권에서 선거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 책임은 반드시 국민께서 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형국을 마치 애국 진영이 우리 진영끼리 이 서로에게 총질을 하고 지금은 모두 애국운동이 국가는 사라지고 정파만 살아있는 정파의회에 함몰되어서 서로에게 총질을 하고 상처를 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현실이 빨리 극복되어져서 새로운 우리의 방향을 적을 찾고 대동단결해서 우리가 함께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좌파 정권을 빨리 끝장내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이 전선으로 우리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참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2년 지났거든요, 탄핵이요. 근데 2년 지났는데 그렇죠. 아직도 그 탄핵의 그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고. 따라서 슬기롭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탄핵의 책임론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죠? 이 보수 진영의 분열을 더욱더 강조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게 이제 책임을 덮어놓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그 책임을 그렇다고 누가 누구에게 규정짓고 할 수 있는 집단이나 개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풀어야 할 일이고요. 이것을 이 탄핵의 이 불행한 사태를 마치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이해에 따라서 정치적 득실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이것은 정말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우리끼리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은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모든 진영에서 함께 이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약간 좀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면요. 이제 2월 말에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나와서 또 유세도 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당시 또 다시 뭐 친박 비박으로 나뉘면서 지난 2년 전에 탄핵에 대해서 또 책임있는 공방이 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보수 애국 진영의 분열을 더욱더 그죠? 촉발하는 또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득표 이해에 따라서 상대의 상처를 주거나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잘못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드러날 건 드러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이 책임을 지는 거고, 또 국민께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는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잠시 또 2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때 당시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가 5%에서 나중에는 4%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는 4%까지 떨어졌을 때는 전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지 않을 정도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죠? 상실한 이후에 그 상실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탄핵으로 가서 헌재에서 인용이 되지 않으면 다시 소위 헌법적인 어떤 질서에 의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임기를 채우면서 뭔가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전략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 당시에 이 정권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심각한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 당시에 저는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진영의 지도자 선배님들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뭐 박근혜 정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광풍을 막을 수 있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때 주장을 했느냐면, 여의도 정치권과는 별관계로 시민사회에서 법대로 하자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 것이 11월 9일 날 서울역 집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하야를 하라고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야 반대, 법대로 가자. 그 법대로 하는 방법은 저는 하야라는 것 외에는 탄핵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탄핵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탄핵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아무도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광풍이 잦아들고 이게 이제 거짓이 밝혀지면 이제 다시 지지는 회복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일단 급하니까 시간을 끌어서 일단 이거 광풍을 막는 길은 법대로 하자는 수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서경석 목사님하고 서울역에서 최초로 아마 11월 9일 날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 거기서 한 게 법대로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탄핵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우리는 탄핵을 시키라고 법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탄핵은 헌법재판소 가면 그 사유는 그때 당시에 그 최순실 사건이 드러난 사건으로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법대로 가면은 헌재에서 당연히 탄핵은 각하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 우리가 뭐 탄핵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네, 그때 당시 기사 보면 탄핵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면 받아들이겠고 소명을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234명인가요? 국회의원 찬성으로 탄핵이 통과된 이후에 소위 촛불 집회도 많이 인원이 그죠 줄면서 그죠 헌재의 결과를 또 지켜보는 과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보수파 운동가들 좀 만나면 헌재 판결이 있을 3월 10일이죠. 그 3월 9일까지도 헌재에서는 인용이 되지 않을 거다.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누구도 우리 그 자유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여기도 정치권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사유 자체가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올라간 탄핵 그 조서가 잘못되어서 내용 사실관계도 잘못되어서 그때 당시에 강인환 그 재판관이 다시 써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때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권성동 당시의 의원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했는지 그걸 그 조서를 주물떡거려 가지고 다시 해서 그걸로 탄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탄핵이 무효가 된다. 우리 힘으로 탄핵을 무효화시킬 수 있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권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것은 혹세무민이고 아주 잘못된 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 기억하면 탄핵이 통과된 이후에 촛불 집회는 많이 이제 참여 인원이 주는 것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소위 태극기 집회는 사람들이 계속 불기 시작했어요. 불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3월 1일 그 탄핵이 되기 며칠 전이죠. 헌재에서 인용되기 며칠 전에 3월 1일 그 태극기 집회만 하더라도 수십만이 광화문과 종로, 심지어는 대학로까지 그죠 넘치면서 해서 그 내부에서는 당연하게도 전체 8명 중에서 3명만 반대하면은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될 거라고 그죠. 자신만만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아니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아니랬고요. 우리가 그 대응에 대해서 너무나 센치멘탈한 거죠. 센치멘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구성원이 헌법재판관 구성원이 6명이 확실한 보수로 분류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고 3분만 거기서 반대를 하면 부결되니까 그쵸. 당연히 그 부결된다고 봤지 그게 인용된다는 생각은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지난 이걸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거대한 서울지검 검장인가요? 이영렬 검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도 시작 아니었고 최순실도 한 번도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범이라고 적시했을 때 이미 혁명 구테타가 일어났다. 검찰 구테타가 일어났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 저는 거기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의 동력, 지지도가 막 허물어지고 5% 4%까지 내려가면서 사실 그때 보면은 가장 먼저 탄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었어요. 친박에.
뭐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동영상을 네.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영상이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애국 진영에서 탄핵이 안 될 것이라는 것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김진태 의원이 그때 한 말이 이렇게 대통령을 가지고 능멸하느니 차라리 탄핵을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 김진태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하자고 어떤 탄핵의 방점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우리가 그 있는 사실대로 그냥 보면 되는 일이지. 그래서 탄핵이 됐다 김진태를 뭐 그렇게 또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또 예의가 아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12월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할 때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뭐 이것에 뭐 극단적으로 반대하거나 했던 사람도 없었고 없었죠.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선택에 맡기자고 그래서 그죠? 당론을 정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때 그죠? 그리고는 하여튼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3월 10일 날 헌재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탄핵을 해서 파면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헌법에 입각해가지고 그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입각하게 되면 그 자체는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탄핵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탄핵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이 한 행태를 저는 더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 강인원 그 주심이 그 조서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써보라고 했을 때 일제히 들고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상 나와서 자기의 모든 일을 다 했는가는 자기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 그 후에도 시간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영하 20도가 넘는 그 혹한의 추위에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구하고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위를 생각해서 모두가 나왔습니다. 매주 그때 자유한국당의 탄핵을 찬성한 62명은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친박들은 일제히 나와서 헌재 앞에 가서 이건 잘못됐고 이 잘못된 탄핵을 하면 안 된다고 함께 싸웠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때는 싸우지 않았어요. 아마 자유한국당에 탄핵을 한 62명 그리고 바른당으로 간 사람 외에 나머지 자유한국당이 일제 함께 나와가지고 국민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외쳤더라면 지난 일이지만 어떻게 감히 8대 0으로 탄핵이 통과됐겠는가. 저는 이 탄핵의 책임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 너는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 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무소속이라든가 뭐 이런 의원들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234명 찬성한 그 안에는 친박 의원들도 한 18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모르죠, 그죠? 그럼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지금 다시 정말 제가 분노하는 거는 자, 야당은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저쪽은 다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유한국당의 탄핵을 62명 탄핵하고 탈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남아있던 자유한국당의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했느냐는 거예요. 이거 그때 이미 거짓이 막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유는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나중에 드러나서 억지로 꿰맞추기로 해서 헌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동 관심법을 적용했지만 지금도 저는 그 관심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국민과 함께 태극기와 함께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나와서 분노하고 싸우고 있을 때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고 우리 국민들이 먼저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묻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시 좀 호흡을 골라가지고 약간 답답하시죠? 답답하면 우리 방송이 핵사이다니까 사이다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시작하다. 난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그러면 약간 눈물 닦으시고. 눈물이 자꾸 나는데 이건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눈을 수술해가지고.
예, 다시 좀 호흡을 고르고요. 어떻든 3월 10일 날 헌재가 인용해서 일단은 그죠?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이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이 어떠한 행보를 걸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2년 전에 그 어두웠던 그죠? 그 힘들었던 그 시간을 탄핵이라는 그 시간을 극복하고 이 보수 우파 애국 운동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자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보세요. 역대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같죠? 이명박 대통령 같죠? 대한민국을 지키던 안보장관, 국정원장, 공무원 수백 명이 전부 다 처벌을 받고 적폐라는 대상으로 지금 단도대에 올라 있는데 이걸 바꾸어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후에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룩하고 오늘날 이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모든 세력이 사실상 적폐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도 대한민국에 핵을 만들어서 공갈을 치고 위협하고 북한 땅 전체를 동토 땅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저 희대의 독재자 마적단 같은 김정은과는 동질하고 얼싸안고 대한민국에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대한민국 공직자가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지금 현재 감옥에 보낸 모든 적폐로 규정한 공무원들을 석방하고 그 후에 김정은과 협상을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저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저것을 반역 세력이라고 나는 말하고 그 반역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목적을 하나로 두고 뭉쳐야지 여기에서 무슨 탄핵을 누가 했느니 이미 탄핵 돌이킬 수 없는 탄핵 그리고 탄핵이 될 때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나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끼리 총질하는데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잡상인적 근성으로 나와서 난 떠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2년 전 정말 앞으로 뭐 100년, 200년이 지나도 2년 전에 그 탄핵, 국정농단으로 시작되어 탄핵을 끝났던 그 사건의 일지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탄핵의 어두운 기억을 극복하고 보수우파 애국운동 세력이 이제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망을 선사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애국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 국민운동 최인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다음에 또 나와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팩트만을 조사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핵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